안녕하세요. 색임성형외과 김지명 원장입니다. 꽤 많이 있어요. 빈도상.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광대만 할 수도 있고 턱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광대만 도드라져 있는 분들이 많죠. 아니면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광대를 먼저 하는 환자들도 있고, 안면 윤곽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계획을 잘 세우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신 마취를 한 번에 할 때 윤곽을 다 같이 할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얼굴의 문제점을 알고 상담을 많이 해보고 어떤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해야 되겠죠. 당연히 전신 마취하는 것도 약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한번 했을 때 같이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환자들한테. 광대를 먼저 하고 나머지 거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아니면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런 초이스들을 드리고, 그리고 환자가 결정하는 거지 뭐. 동양인들은 광대가 많이 도드라져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광대가 적어서 광대를 늘리는 수술을 하거든. 커 보이게 하는 수술을 하거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원래 광대가 많이 도드라져 있고, 그래서 광대를 줄이는 수술을 하는데, 일단 광대가 도드라져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억세 보이죠. 그러니까 이미지적인 효과는 많이 부드러워져요.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부드러워지고 어려 보이게 되고. 달라지죠. 줄일 때 앞에를 많이 넣을 건지 뒤를 많이 넣을 건지를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줄이게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앞뒤를 같이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들에 따라서 45도 광대를 많이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뒤쪽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술 방법을 다르게 하고, 앞광대는 줄일 수가 없어요. 앞광대는 45도 안쪽 여기는 상악동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거나 할 수는 없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가 꺼져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볼륨을 주는 수술을 해요. 앞광대 보형물을 넣거나 지방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앞에 볼륨을 주면 좀 더 어려 보이고 위로 올라붙은 리프팅이 되는 효과가 보이게 돼요. 45도 광대 옆에 아주 작은 신경이 하나 나와요. 이쪽에 피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 뼈를 많이 잘라내야 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걸 포함해서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약간 감각이 둔해지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지만 그거는 다 돌아와요. 뒤쪽 구렛나루 뒤쪽으로 설계를 하죠. 수술 흉터가 부담이 조금 없을까요? 거의 안 보여요. 그 흉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뼈를 1cm를 줄여놨는데 덮고 있는 껍데기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효과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부위가 살이 많은 부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역광대 쪽은 살이 많아도 효과를 덜 보지는 않고, 45도 쪽은 조금 덜 볼 수 있겠죠. 이쪽은 살이 좀 도톰한 사람도 있으니까. 광골 궁은 큰데 뼈가 얇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뒤쪽도 집어넣어서 뼈가 닿아야 되거든요. 접촉이 돼야 되거든.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 두상이 넓은 사람들은 광대가 크다고 해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밸런스가 깨지잖아. 머리통은 넓은데 여기서부터 확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효과를 좀 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험상 알 수 있고, CT 보고 이제 뼈의 두께나 이런 걸 보고 말씀을 해드리죠. 모를 수 있나 그걸? 거울 보면 딱 보이는 건데. 모자가 안 어울리는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 윤곽선이 도드라져 있는 경우, 광대 쪽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동그랗거나 넓은 경우. 갸름해야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크게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넓은 경우가 많아요. 광대 축소술이라는 게 뼈를 잘라내고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뼈가 붙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정도 되면 원래 강도의 한 80% 정도를 가지게 되고, 그 정도면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제 벌어지거나 변형이 안 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수술을 이제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근육을 다 붙여놓고 수술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당기게 되면 얘가 움직임이 있게 되고, 그러면 분리압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제 3개월 동안 부드러운 것만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힘들죠, 첫째로. 3개월 동안 부드러운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사람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다들 어느 정도는 먹겠지, 노력을 하면서 먹겠지만, 광대 수술을 하고 나서 일반 식사를 했을 때 벌어지는 경우는 한
한 10%?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안 벌어져요. 하지만 저작근의 상태에 근육이 많거나 뼈가 두꺼워서 힘이 세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한두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 그런 경우에는 더 특별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벌어지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다시 재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불편감이 있죠. 이제 3개월 정도 씹지 않고 지내다 보면 입이 안 벌어지겠죠, 당연히. 나중에 벌림 연습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45도 광대 쪽에 바디 쪽에 잘라서 갖다 붙여 놓는데 그 부분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분류압이라고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결과 CT를 하나 찍어 놓고요. 3개월째 이제 확인 CT를 찍고 괜찮으면 그때부터 일반 식사하시라고 하는데 3개월이 되기 전에 와서 불안하다 보채는 환자들이 대부분 씹은 사람들이지. 10명당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두세 명 되는. 두 가지예요. 뭘 먹을 때 이 부분이 아픈 경우, 찌릿찌릿하거나 아픈 경우 그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뼈가 움직이면서 이제 연부 조직을 자극하니까 아픈 거고, 두 번째는 아픈 걸 못 느끼는 경우라도 이렇게 골이 패이는 경우가 있어요. 뼈가 안 붙어서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골이 패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심해 볼 수 있죠.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도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뼈에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편감이 없다고 한다면 모양상의 문제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방이식으로 채워주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통증이 있고 뭐 먹을 때마다 아프다, 그거는 뼈가 이제 지금도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수술 후에 3개월 동안 또 조심해야 돼요. 아주 스트릭트하게 조심해야 돼요. 애초에 조심하는 게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고민만 하지 말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보면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하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세김성형외과 김지명 원장이었습니다.